이슈 앤 피플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첫 번째 소식, 정부가 일부 공공요금을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네. 회의는 공공과 에너지요금, 통신과 금융비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철도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올리지 않겠다는 대책이 나왔고요. 민심 악화의 큰 원인인 전기와 가스요금, 요금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공요금이요,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공공요금이 더 많다고요? 맞습니다.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먼저 서울시가 예고됐던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 올해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예. 경기도도 역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도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알뜰 교통카드 지원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올해도 8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들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 입장 이전과 좀 이게 모양새가 좀 달라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달여 만에 조금 바뀐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달 만에 그렇죠. 네. 예. 지난달 12월분 난방비가 정말 폭탄 수준이라는 하소연이 쏟아질 때가 있었는데 예. 이때 정부는 공공요금을 묶어두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당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보면 가격을 억지로 억제하는 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로 인해 들끓는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요금 말고도 대통령 그 얘기했습니다. 은행, 통신, 이 과점체제 좀 문제 있지 않냐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과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통신과 금융업계를 향해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스스로 나서달라 요구를 한 겁니다. 예. 또 윤 대통령은 특히나 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 이른바 예대 마진 축소와 빚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 차주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행은 뭐 정부 기관이 아니고요. 사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치 논란도 일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견제 행보에 은행권 내에서도 은행은 주주가 있는 사기업인데 당국의 개입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 내용에 대해 관치 논란이 일자 금융과 통신업계는 정부의 인허가로 과점 특혜를 받은 만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통신은 몰라도 일단 금융권 지금 움직임 빨라졌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은행권은 사회 황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예. 기존 사회 공헌 사업 자금 5천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고요. 예. 5대 은행이 공적 보증기관에 내온 특별 출연금도 연 600억에서 700억 원씩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또 이번 주랑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게 있는데 금융당국이 예. 5대 은행이 누려온 과점체계 개선을 위해서 예. 이번 달 안으로 은행의 경영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거든요. 예. 돈잔치 논란을 부른 성과급 체계 개선을 비롯해서 핀테크 기업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경쟁을 통한 금융 분야의 혁신을 장려한다는 계획입니다. 뭐 통신업체들도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예상 수혜 대상이 3,373만 명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요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데이터 접근권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요금 깎아줬으면 하는 그런 네. 마음이 더 많죠. 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결국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관련인데요. 이 대표에게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이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 원인데요. 예. 확정 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서 4,895억 원어치를 손해를 보게 했다는 판단입니다. 예. 또한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부분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또 예.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에 대한 혐의 그리고
네이버에서 축구단에 준 돈의 경우 뇌물인데도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기부받은 것처럼 가장했다면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성남시가 4,800억, 4,900억 가까운 돈을 얻을 수 있었던 건데 그걸 하지 못했다. 이런 혐의를 둔 거군요. 네.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요. 그런데 뭐 영장에 담기지 않은 혐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검찰은 앞서서 정 전 실장에게 적용했던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또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았다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도 이 대표의 혐의에선 빠졌고요. 예. 왜냐하면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 가운데 이번에 영장에 안 들어간 것들이 이렇게 있다.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자, 그런데 현직 제1야당 대표가 대표를 상대로 한 이 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 사건을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 유착을 통한 극히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예. 즉 이 대표가 본래 지역 주민 또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얘기고요. 또 소환 조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예. 최근에 뉴스 보도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른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속된 이 대표 측근들을 잇따라 만났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증거인멸 의도로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역 토착 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이 이제 이 대표 이제 영장 청구하면서 이 대표 신병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체포 동의안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죠? 맞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요. 이후 예.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어제도 설명해드렸지만 현재 국민의힘이 115석이고요. 정의당 예. 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까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적 의원인 299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만약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을 한다면 체포동의안 가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바쁘게 했습니다. 오후에 최고위원회 연다고요? 맞습니다.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예. 이재명 대표도 오후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겠다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가는군요. 네. 예, 예.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 등을 민주당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물론 민주당이 현재 169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당론 없이 무기명 투표를 하면 당내 비주류인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탈표가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장 청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네,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예. 당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어제 방송 토론회 있었습니다. 네, 어제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TV조선 주최로 열렸는데요. 후보들은 붉은 계열 넥타이 차림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다 자처를 했습니다. 서로 뭐 치고받는 난타전이 있었죠? 네,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 정책성 문제를 파고들었고요. 예. 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험지 출마할 수 있느냐 맞받았습니다. 예. 또 천하람 후보와 김기현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 외압 우려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요. 예. 황교안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뻐꾸기 후보다 과거 이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는 어제 토론회 보면서 뭐가 좀 관심이 있던가요? 일단 이색적인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 예. 부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OX 편말로 진행되는 코너를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기현 천하람 후보는 O를 들었고요. 예.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X를 들었습니다. 예. 김 후보는 대통령과 당대표는 부부관계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예. 천 후보는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 선호하는 후보가 있는 듯하다.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안 후보는 윤 대통령이 신년회에서 윤심은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하고 그 말을 그대로 지키시리라 믿는다고 강조를 했고요. 예.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당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은 국정을 총괄한다. 한 사람을 염두하고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뭐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뭐 요즘에 유행하는 겁니까? 그런 맞습니다. 스타일도 하던데. 네, 그 모 프로그램에서 정치인을 상대로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 상황 중에서 5초 안에 꼭 한 가지를 택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예. 김기현 후보에게 먼저 한 명만 구할 수 있다면 나경원 전 의원, 장제원 의원 중 누굴 구하겠느냐라고 예. 질문이 나왔고요.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인데 왜냐하면 그 알고 지낸 세월이 더 길어서라고 얘기를 예.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전 재산 대통령 중 무엇을 포기하겠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 안철수 후보는 전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예. 또 천하람 후보는 윤핵관 장인, 개딸 장모 중 피하고 싶은 처갓집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예. 개딸 장모를 더 피하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윤핵관 장인이 훨씬 말이 잘 통할 것 같다. 그리고 패기 있게 맞서겠다 답을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정치 투쟁이 불가피할 때 삭발과 단식 중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삭발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방송이 이제 당대표 후보를 상대로 당대표 후보를요. 네. 게임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 정도로 참 이 방송의 환경 많이 네.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후보들 이제 토론 끝났는데 다음 일정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광주, 전북, 전남 지역에서 합동 연설회를 갖고요. 21일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23일 강원, 29일 대구, 경북, 3월 2일 서울, 인천, 경기에서 합동 연설회를 갖고요. 방송 토론의 경우에는 20일에 MBN, 22일 KBS, 3월 3일엔 채널A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자, 끝으로 중국이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모레부터죠? 네, 맞습니다. 18일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밝혔습니다. 예. 또 중국 이민관리국은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을 고려해서 18일부터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또 중국 내 경유지에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 복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중국에 사업하시는 분들 참 힘드셨는데 이거 네. 얼마만입니까 이게? 40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지난달부터 중단해온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11일부로 재개를 했습니다. 자, 일단 비자 발급은 정상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자 발급은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네.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하지만 정상화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인다고요? 네, 일단 한중간 예정했던 항공편 증편이 동결된 상황입니다. 중국은 자국민 단체 여행이 가능한 국가군에는 아직 한국을 포함하지 않아서 양국 간 왕래가 본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외교가에서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의 진정된 데다 양국 간 비자 갈등이 일단락된 만큼 양측이 당초 계획대로 한중간 항공편을 주당 100편까지로 늘리는 논의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화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